일단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입찰법정 앞입니다. 네, 그래서 통상 분위기는 이렇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잠깐 보세요. 입찰 법정에 오면 네, 법정 게시판을 먼저 보는 거죠. 또 당겨서 네, 여기 오시면 이제 특별 매각 조건 보증금 20% 또는 뭐 기일이 변경된 거 빨간 것들 다 체크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연기된 거 오늘 입찰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네, 그런 점을 또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입찰 법정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집행관이 현재 입찰을 주재하고 있고 앞에 이제 그 컴퓨터가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서, 감정 평가서를 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집행관 앞에 가서 입찰하시는 분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곳이 바로 집행관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관 사무소.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입찰 법정에서 세 가지 서류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도 항상 입찰 법정에 가시면 항상 요 세 가지 세트를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입찰 보증금 봉투, 입찰 보증금 봉투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입찰표. 요거를 직접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에서 그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있는 입찰표를 인쇄하셔도 되고 거기다 써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입찰 대봉투. 요게 이제 하나의 세트예요.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세트인데 저희가 이제 아까 여러분 실수할까봐 요걸 두 세트를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도 항상 입찰 법정에 가시면 집행관이 자 입찰 시작한다. 그러면 항상 두 세트 가져오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 입찰 보증금 봉투가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입찰해볼 물건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여러분 연립이에요. 요거를 이제 아마 이제 캡처를 통해서 보여주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요 물건인데 제가 이제 가상으로 한번 해본다는 거죠, 여러분. 가상으로 한번 해본다. 그러면 요 물건이 이제 한 2억 2,300만 원짜리 하는 연립인데 제가 요거를 오늘 그 최초 매각 가격이 2억 2,300만 원인데 한 2억 한 3천만 원 정도. 요즘에 워낙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어떤 낙찰가율이 높다 보니까 한번 써보는 겁니다. 가상으로. 그러면 이제 입찰표를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먼저 입찰표를 써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입찰표예요. 그래서 입찰표 받으시면 먼저 여러분 여기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주의사항 여기 체크 요거 한번 좀 먼저 읽어봐 주세요. 먼저 읽어봐 준다. 그럼 제가 먼저 이걸 읽어보면서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꼭 한번은 아셔야 되니까. 여러분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네, 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 신림동에 연립이 있고 또 뭐 신림동에 다른 아파트가 있고 또 다른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것을 하나씩만 써야 된다는 거죠. 요거 하나. 또 다른 물건이 있으면 또 입찰표 또 다른 거 또 하나. 이런 식으로 그게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일괄 입찰 시에는 판매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이번에 경매가 나왔는데 가령 채권자가 이 연립하고 또 이를테면 뭐 땅하고 같이 두 개를 경매를 집어넣는데 법원에서 이걸 따로따로 매각하지 않고 이걸 합쳐서 감정가 1억, 감정가 1억 그냥 2억으로 하나로 일괄 이걸 일괄 매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합쳐서 만약에 매각을 하면 그때는 그냥 하나만 쓰면 된다는 거죠. 두 개를 따로따로 팔면 이걸 두 개 써야 되는 거고 두 개 뭉쳐서 하나로 팔면 하나를 써야 된다가 일괄 입찰 시에는 한 매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이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한 사건에서 입찰 물건이 여러 개 있고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붙여진 경우에는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녹번동 새마을금고가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지금 채무자가 신림동에 있는 연립 하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를 경매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 1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물건 번호는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녹번동 새마을금고가 이 연립하고 또 신림동에 또 다른 이를테면 오피스텔이 있다. 그래서 얘는 물건 번호 1번, 오피스텔은 물건 번호 만약에 2번을 줬다. 네, 이럴 때는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 1번 또는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 2번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개인이 오면 그냥 신분증하고 도장하고 입찰 보증금 가져오면 됩니다. 본인 신분증하고 이렇게 입찰 보증금하고 도장만 가져오면 되는데 반해서 만약에 이제 법인이 낙찰을 받아 이를테면 뭐 주식회사 사회능력개발원이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사회능력개발원에 이제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근데 그냥 법인 등기부라고 할게요, 여러분. 법인 등기부,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 법인 인감 도장으로 나뉜된 인감증명서, 또 법인 인감증명서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법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꼭 알아오셔야 돼요. 반면에 여러분 법인 등록번호는 그냥 법인 등기부 등본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기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쓰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법인은 등기사항상의 본점 소재지를 기재한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5번이 가장 중요해요. 5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 입찰 가격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입찰 가격란이잖아요. 여기에 숫자는 절대 수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정을 요하는 때는 반드시 새로운 용지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꼭 알아둬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대리인이 입찰할 때는 입찰자란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만약에 입찰장에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대리인, 여러분이 본인.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여러분의 이름, 그 다음에 도장 찍을 필요 없고요. 전화번호,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 여러분의 주소. 예, 요거는 제가 여러분의 아마 인감증명서 주실 거니까 그걸 보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인의 설춘한, 도장, 본인과의 관계는 뭐 지인, 뭐 대리인 상관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쓰겠죠? 전화번호 쓸 수 있겠죠? 주소 쓸 수 있겠죠. 네, 요렇게 쓰란 얘기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대리하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의 반드시 인감 도장으로 날인된, 그죠? 네, 위임장을 받아야 돼요. 이 위임장 양식이 뒤에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위임장은 꼭 이것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A4 용지에다가 별도의 위임장 또 써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여러분을 대리하는 거니까 대리인란에 설춘한, 뭐 직업은 뭐 이를테면 사업, 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사건을 대리한다면, 이게 여러분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타경 1360 물건번호 1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가령 서울, 제가 그냥 써볼게요, 여러분. 중앙지방법원, 그 다음에 2015 타경 1360 이렇게 경매 사건에 관한 입찰행위 일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쓰는 김에 한번 써볼까요? 대리인 설춘한, 대리인 설춘한 있고요. 직업은 뭐 그냥 사업이라고 치고 여러분. 네. 주민등록번호는 뭐 720-1111-1111-11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뭐 전화번호 뭐 02 어쩌고 저쩌고 쓰면 되겠죠. 뭐 주소는 제 주민등록상 주소지. 뭐 서울 강서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여러분 쓸 수 있겠죠. 네, 그냥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본인란에 여러분, 그래서 성명은 이를테면 김주선. 여러분들이 이름이 김주선, 그죠? 그 다음에 인감도장 날인해 주시고, 직업은 주부, 그죠? 주부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주민등록번호는 뭐 이를테면 750, 뭐 111, 뭐 2111 어쩌고 쓰면 되겠죠? 네,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뭐 핸드폰 번호 써도 되고, 그냥 유선번호 쓰셔도 되고, 여러분의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잖아요. 네, 반드시 그러나 이렇게 위임장 해주고 뭐가 들어야 되냐? 여러분 인감증명서 첨부해 주셔야 돼요. 이거만 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여러분 인감증명서는 여러분께서 신분증만 가지고
구청 또는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시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7회 위임장, 인감증명 및 자격증명서 이런 것들은 입찰표에 첨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입찰표에 이를테면 위임장, 그다음에 인감증명서 또는 뭐 법인등기부등본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첨부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입찰함에 투입된 후에는 입찰의 취소, 변경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 써서 이렇게 집어넣었어. 맨 앞에 집행관한테 요거 저희가 이제 체크하고 요거 갖다가 이제 함에다 집어넣을 거거든요. 입찰함에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나중에 집어넣고 죄송한데 다시 한번 꺼내주세요. 이거 불가능.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동 입찰 신고서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집행관한테 가서 달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또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 누구나 입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입찰표 써볼 텐데 만약에 제가 입찰을 했는데 떨어졌어. 이걸 폐찰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놈이 1등 한 거지. 약간 열받아. 그래도 어쨌거나 만약에 폐찰됐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보증금만 돌려받고 집에 가면 됩니다. 그때는 아까 여러분 김주선 씨 본인이니까 그분이 그냥 보증금 받아도 되고 아니면 대리인 내가 돈 받아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증의 제공 방법은 현금, 자기압수표 또는 보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입찰 보증금은 이제 우리가 쓰는 금액의 10%가 아니라 여기 딱 보시면 금액이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최저가가 2억 2,300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2억 3천 쓰잖아요. 그래도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요 금액이 10%예요. 내가 쓰는 2억 3천의 10%인 2,300이 아닙니다. 내가 쓰는 금액의 10%를 쓰는 것은 뭐 이를테면 온비드 공매나 세관 공매나 공매는 자기가 쓰는 금액의 10%인데 경매는 최저가의 10%. 그래서 여러분 2,230만 원짜리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2,300만 원 내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보다 많은 건 상관이 없어. 네, 근데 여러분 2,230만 원인데 내가 깜빡하고 2,200만 원만 냈어. 그럼 입찰은 무효입니다. 1원이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일단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입찰표 쓸 때 주의사항을 한번 먼저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입찰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입찰표는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이제 요거 신림동 연립을 입찰할 건데 먼저 여러분 맨 위에 보시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귀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기재를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러분 입찰 기일 여기 보시면 2015년 12월 2일 있죠. 그래서 2015년 12월 2일. 예. 저희가 이제 오늘 입찰 법정에 온 시간인데 사실 이것도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사건 번호 잘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2015. 그래서 2015 타경. 네, 여러분 이 타경이 경매 사건 부호라고 하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360. 네, 1360. 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 사건 번호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물건 번호 1번은 이 사건에 물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런 개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한번 입찰을 해본다 생각하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본인란에 설춘한 설춘환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도장 찍습니다. 도장 찍고요. 도장은 여러분 내가 직접 온 거니까 막 도장 찍어도 되고 인감 도장 찍어도 되고 상관없는 거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화번호는 뭐 이를테면 뭐 02 뭐 794에 뭐 어쩌고 저쩌고 번호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네 720-1111-1111-111 네 본인 주민등록번호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소 서울 강서구 뭐 이를테면 우현로 빵빵빵빵빵빵빵 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민등록상 주소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보증금이 2,230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증금에 2,2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2,230만 원을 이렇게 쓰시면서 자연스럽게 입찰 보증금 봉투, 보증금 봉투, 보증금 봉투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요거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입찰 보증금 봉투 사건 번호가 2015 타경 1360 물건번호 1번 본인 설춘환이죠? 입찰자 네 설춘환 여러분 여기다가 도장 찍어주시고 도장 꽝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길게요. 네, 그래서 여기도 도장을 꽝 찍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수표로, 네. 5만 원에 생각하지 마시고 2,230만 원짜리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입찰 보증금 봉투 완벽히 끝난 거예요. 이제 놓고 일단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럴 때 얼른 여기다가 여러분 절대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넣어놔야 된다. 네, 일단 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는 금액을 쓰는 게 중요해. 근데 여러분 제가 2억 3천만 원 정도 쓴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끔 1,000만 원에서 이자를 내려와서 2,300만 원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입찰은 무효죠. 왜냐하면 여러분 경매 입찰은 최소한 최저 매각 가격인 2억 2,300 이상을 써야 되는데 네, 그러면 여러분 입찰은 무효. 단 보증금은 돌려줘요. 이건 문제가 좀 그래도 없어. 어떤 게 문제가 되냐? 2억을 쓴다는 것이 10억 단위에서 이자를 써. 그럼 여러분 23억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살 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일단 낙찰. 사람들이 엄청 축하하겠죠? 낙찰 축하. 근데 여러분 이거 2억 2천만 원짜리인데 23억 원 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는 보증금이 날라가. 2,230만 원에 돈이 날아간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숫자 쓸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마 내가 2억 3천 쓴다는 걸 어떻게 23억 쓸 수 있을까? 말도 안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만 예를 든다 하더라도 거의 여러분 뭐 한 달에 한두 건씩 나와요. 네, 그러니까 좀 실수하면 안 된다. 이것은 뭐 사람이 뭐 똑똑하고 안 똑똑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순간 정신줄을 놓을 수 있잖아요. 뭔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절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항상 입찰을 씁니다. 지금 많이 써볼게요. 2억 3천 절대 수정하면 안 돼요. 그죠? 2억 3천 땡땡땡땡 다 좋은데 땡땡땡 하면 나중에 좀 동점자 나올 수 있어서 저는 2억 3천만 한 270원 이렇게 쓸게요. 뒤에 270원 상당히 중요해. 왜냐면 지난번에도 서울 부천지원에서 그랬네요. 부천지원에서 2억 3천만 원, 2억 3천만 원 동점자가 나왔어요. 네, 그럼 여러분 다시 해야 돼. 네, 근데 270원 써서 낙찰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끝자리에 좀 조심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2억 3천만 원 이렇게 쓰시고 절대 수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죠? 네, 절대 수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숫자 쓰신 거잖아요. 숫자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의 제공 방법에 제가 금방 여러분 수표 하나 넣었잖아요, 수표. 네, 그러면 이제 현금이나 자격 수표 체크. 근데 여러분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통상 요즘에 이제 회사원들이 이제 또 올 때는 회사가 서울보증보험증권에서 이런 보증서를 이를테면 끊어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가져가기 좀 부담스러운 회사에서는 서울보증보험증권에 의해서 이제 증권으로 입찰보증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이제 사전에 서울보증보험증권을 통해서 증권을 끊어서 제출하셔야 되고 그때 이제 보증서에 체크하시면 되고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점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2억 3,270원 그죠? 쓰고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의 제공법도 체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일단 여기를 집어넣어. 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입찰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보증봉투 들어갔어요. 그죠?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입찰 대봉투를 좀 쓰는 요령을 한번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해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먼저 요쪽 입찰 봉투란 먼저 여러분 제출자 성명을 쓰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본인 아까 제가 설춘환이죠? 네, 설춘환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 도장 찍어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만 하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이렇게 돌려주면 예전에는 사건 번호 쓰는 란이 사실은 이 뒤에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렇게 제가 이제 다 쓰고 나서 이렇게 갖고 다녀. 커피 마시러 이렇게 촥 갖고 다닌다? 그러면 옆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저 자식 내 번호 같이 썼네. 그럼 나 금액을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전에 입찰 경쟁률이 노출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건 번호를 이 안에다가 그죠? 안에다가 그래서 사람들 모르잖아.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건 번호 다시 한번 쓰게 되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 담당계는 아까 중앙지방법원 경매 10개니까 10개 쓰고 그 다음에 2015 타경 136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건번호 1번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도장 찍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도장 찍고 네, 이렇게 일단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마지막 하나를 더 해야 돼. 뭘 해야 되냐? 이제 여러분 이게 다 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래도 다시 한번
체크하는 습관. 그래서 입찰표 다시 한번 좀 정리하시고 여러분 꼭 입찰 가격 꼭 체크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실 입찰 가격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거를 항상 여러분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 사진을 입찰 가격 딱 찍어서 그다음에 여러분 카톡으로 와이프한테 보내. 카톡을 통해서 와이프한테 보내서 여보 내가 이거 2억 3,270만 원 썼는데 금액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체크해 주세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화 하나를 더 써가지고 작살나는 것보다 낫잖아요. 저도 모르게 23억 썼는데 그래서 와이프한테 보내면 와이프가 여보 그 2억 3천 아닌데 23억인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 별거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돈 제대로 들어왔는지 체크하시고 그래서 요거랑 입찰표랑 맨 뒤에다가 일단 집어넣고 그죠?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냐 신분증 가지고 신분증 가지고 이제는 아까 입찰법정에 맨 앞에 있는 집행관한테 가시는 거예요. 아까 화면으로 보셨죠? 맨 앞에 입찰법정에 맨 앞에 계신 분 집행관인데 집행관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저희 신분증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입찰자용 수취증 여기 입찰자용 수취증에다가 남바링을 찍어줘. 01번. 그다음에 여러분 집행관이 저한테 이걸 뜯어줘. 이렇게 뜯어주는 거예요. 저한테 뜯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신분증하고 입찰장의 수취증 저는 갖고 요걸 갖다가 저는 접어서 입찰함에 집어넣는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일단 입찰은 끝인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희가 입찰장에도 가봤고 입찰표도 한번 써봤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침에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일단 오늘 입찰할 물건 그죠? 요런 거를 하나 이제 가지고 그 다음에 사전에 여러분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최종적으로 검토하시고 권리분석상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입찰장에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아침 10시부터 오전 11시 10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저는 이걸 가지고 서울교대역 2호선 서울교대역에 와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위해서 그죠? 내려서 그다음에 경매 입찰 법정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대역에서 저쪽 그 고속터미널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정상 정도의 왼쪽에 경매 입찰 법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경매 입찰 법정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앞서 보신 것처럼 좌우에 입찰 게시판이 있어요. 그럼 먼저 게시판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2015 타경 1360 이 사건이 혹시 연기되거나 또는 변경되거나 또는 경매 취하되거나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사전에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제 안에 입찰 법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통상 9시 한 55분 정도에 집행관이 사전에 그 경매 사건에 대한 오늘 경매에 대한 주의사항 등 코멘트를 해주는 거죠. 그럼 그걸 듣고 그다음에 이제 10시부터 입찰을 시작합니다. 그죠? 10시부터 입찰을 시작한다. 그럼 여러분 10시부터 입찰을 시작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맨 앞에 아까 제가 이제 이걸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보증금 봉투랑 입찰표랑 대봉투랑 그죠? 요거를 통상 2부 정도를 받아온다. 근데 여러분 받아올 때 앞서서 저희가 아까 컴퓨터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하고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매각 물건 명세서를 최종적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걸 가지시고 그 입찰 법정 안에 있는 또 기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밖에 나와서 매점에서 하셔도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커피숍에 와서 잠깐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커피숍에 와서 잠깐 쓰고 있다. 여러분 어디서 쓰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디서 쓰든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입찰표 그죠? 꼼꼼하게 잘 쓰시고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봉투 그래서 보증금 정해진 금액 이상 무조건 넣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 2개 체크, 이렇게 2개, 그죠? 넣으신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신분증 가지고 그죠? 집행관한테 가면 집행관에 저희 신분증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여러분 입찰장의 수취증이라고 저한테 어찌 보면 입찰보증 냈다, 입찰에 참여했다라고는 어떤 그런 증명서를 저한테 주는 거죠. 그럼 제가 신분증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오고 요거는 이제 투찰. 그러면 여러분.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입찰을 해요. 그러면 11시 정도가 되면 집행관이 야 이제 입찰 시간 10분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하죠.
그 다음에 11시 10분이 되면 집행관이 자 이제 입찰을 마감하겠습니다라고 입찰을 마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20분 정도 동안 이제 이거 아까 넣어놓은 함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열으면 이제 많은 입찰표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뒤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 사건 번호별로 쫙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좀 있다가 바로 개찰하죠. 그죠? 네, 개찰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통상 개찰은 사건 번호별로 합니다. 사건 번호별로. 그런데 이제 가끔 어떤 법원은 사람이 많으면 법정이 좀 작다 보니까 입찰 많은 사람부터 먼저 해서 사람을 내보내는 이런 부분들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사건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집행관이 2015 타경 1360 입찰에 참여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설춘한, 뭐 김길동, 홍길동 그죠? 또 뭐 홍만돌에서 4명이 이제 앞에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집행관이 이렇게 딱 있으면 앞에 4사람이 딱 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집행관이 통상 금액을 다 불러줘요. 예, 그래서 설춘한 씨는 2억 3,270원, 그 다음에 B는 뭐 이를테면 2억 3천, 또 C는 2억 2,900, 또 C는 2억 2,800. 그럼 누가 1등한 거예요? 네, 당연히 설춘한이, 그죠? 2억 3,270원. 2등하고 270원 차이로 1등을 한 거예요, 그죠? 1등. 그러면 설춘한 씨는 집행관 옆에 있는 분한테 와서 조서에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영수증을 받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되는 거죠. 반면에 이 앞에 계신 세 분은 집행관이 뭘 주냐면, 요거 아까 여러분, 입찰표, 여러분 입찰표는 법원이 계속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설춘한 A, B, C, D 4명이 참여한 입찰표는 전부 다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경매 기록에 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나중에 이 기록을 열람하면 설춘한이 2억 3,270원, B가 2억 3천, 그 다음에 2억 2,900, 2억 2,800을 다 열람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인들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고, 이제 폐찰하신 분들, 입찰에서 지신 분들은 아까 B, C, D는 이렇게 봉투하고 입찰 보증금 봉투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줘서 제가 만약에 요거 받아서 저는 그냥 보증 가지고 이제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입찰은 끝.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의 사건을 끝낸다. 그러면 통상 사건이 별로 없을 때, 지금 오늘 같은 경우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건이 한 30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통상 한 11시 40분 정도부터 개찰했다가 한 1시 이내에 다 끝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가끔 사건이 한 60건이나 70건 되는데 입찰자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오후 4시, 가끔은 밤 10시까지 하는 데도 있었죠. 옛날에 뭐 강릉지원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까지 또 유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오후 1시나 2시 정도면 예지간만 하면 끝난다. 그죠? 그래서 통상 그렇게 하면 개찰이 마감. 그러면 나는 낙찰 받았다. 나는 폐찰되었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또 어떤 사건은 이건 유찰됐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입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잘 알아봤어요. 네,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죠. 네, 중요한 건 한번 해본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돈 버는 경매, 그 다음에 조금 더 제대로 하는 경매,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둬서 앞으로 강의를 잘 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